안녕하세요. 뛰어와서 지금 땀도 좀 흐르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디스크가 발생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자라목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디스크가 생기는 기전이라든지 뭐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디스크를 예방을 할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목 디스크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이 목 디스크가 맞다. 뭐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협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에 관련된 질환이다라는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검사 전에 의사의 진찰이 중요하겠고요. 뭐 신경외과건, 정형외과건, 통증외과건, 재활외과건, 뭐 일반 의사 선생님이건 잘 아시는 분이 목 디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는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검사 중에는 엑스레이, CT, MRI 그리고 또 근전도 검사라는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무엇보다도 MRI 검사입니다. 이제 척추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MRI 검사입니다. MRI만으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좀 비속한 말로 하자면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진단이 되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치료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약물 치료, 약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 치료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 방법, 일반적인 물리치료라든지 견인치료, 핫팩 그리고 또 그 한의 쪽에서 이야기하는 추나요법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수 치료하고 동일한 것이거든요. 도수 치료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물리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신경 차단술이라고 눌리고 있는 신경에다가 직접 주사를 놔서 그 신경을 좀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마취를 시켜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그에 더해서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경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칭 시술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술적인 방법에는 크게 신경성형술과 수액성형술이 있습니다. 근데 시술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과 비교하여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그리고 시술만으로 나을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병원에 많이 오세요. 이제 그런 시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수술과 비교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한 대략 이게 신경성형술이 시작된 지가 한 15년, 20년 정도 됐나요? 이렇게 외국에서 먼저 어떤 박사가 개발해서 이제 시작된 시술인데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목뼈 사이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신경 바로 위쪽 공간에다가 바늘을 위치시킵니다. 신경이 지나가고 있으면 뼈 사이로 해서 이렇게 신경 바로 위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신경이 다치면 찔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신경 위쪽 공간을 통해서 이걸 경막 외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 내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늘을 통해서 밀어 올려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를 기계 이걸 시암이라고 하는데 이 기계를 직접 보면서 이 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병변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목 디스크 중에서도 3, 4번에 있다, 4, 5번, 5, 6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병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관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관 끝을 두고 거기에서 약물을 뿌려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이 부은 것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시키고 해서 통증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 약물 자체는 신경 차단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밖에서 넣어주는 것이니까 똑같은 약물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뾰족히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이 신경 시술에는 더 좋은 약을 쓰고 주사 치료에는 뭐 좀 못한 약을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올릴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남진님,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서 자면 목이 더 아파요.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면 디스크 있는 쪽 손이 많이 붓는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이제 어떤,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이게 농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그럼 오후에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서 자면 목이 아프다.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목이 아픈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자세, 앉아 있을 때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머리 무게를 받치는 목 디스크가 압박이 많이 돼서 그렇게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워서 주무실 때 목이 아프다. 똑같은 자세를 한 자세로 유지할 때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목 디스크 상태는 물론 안 좋겠지만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서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어 다니실 때 디스크 있는 쪽 손이 붓는다. 붓는 증상 자체는 디스크하고 정확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보통은 디스크 증상은 통증이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통증, 그런 신경 압박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면서 이런 교감신경이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붓기가 동반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붓는 증상보다는 직접적으로 팔로 이렇게 당기면서 아픈 증상이 디스크의 주 증상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님, MRI 소견상 디스크가 중앙으로 경도 돌출일 경우 자연 흡수될 때까지 신경이 손상되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양쪽 팔로 당긴 증상이 현저한 상태에서도 신경이 손상될 염려가 다분하여 즉시 수술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의 증상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MRI 소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한다 그러면, MRI 소견도 심하고 환자분 증상도 심하고 이러면 수술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아픈 것만 가지고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마비 증상, 팔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들어올릴 때 자주 놓치고 주먹이 예전보다 꽉 안 쥐어지고 팔이 올라가는 게 불편하고,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는 통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신경 자체가 마비되고 있을 때는, 신경이 손상되는 증거가 나타날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두는 경우에는 그런 마비 증상이 더 심해져서 나중에 어떤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런 신경이 손상된 이후에 수술을 하면 회복이 더디거나 100%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가지고는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고, 덧붙여서 이제 마비 증상이 있더라도 그 원인을 일으킬 만한 이상 소견이 MRI에서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럼 사진은 아리까리한데 이상 없는데 증상만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거는 또 이제 의사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치료 방법을 해봐서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시술, 이런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진다, 내가 좀 견딜 만하다, 할 만하다, 이러면 굳이 수술을 응급으로 빠르게 하지 않고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치료 방법으로 통증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사진에서 분명히 안 좋은 소견이 있다, 그럴 때는 수술이 답이고요. 수술하지 않고 무슨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비속어 말로 해서 마찬가지로 용 빼는 재주가 있으면 그런 걸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료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또 한의원에서는 한방 쪽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환자분들이 또 여기저기 찾아가시는 게 무슨 접골원, 이제 마사지 센터 이런 데 가서 또 치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건데, 그런 치료를 한두 번 해봐서 크게 효과가 없으시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하면 귀도 울릴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일단 이비인후과를 먼저 진찰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담이 걸려서 너무 아팠다,
또 다시 이러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나. 일단 자주 그런 증상이 생기면 목을 검사를 자세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하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해야 되나, 이건 제대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진아님, 현재 엑스레이상으로 5, 6번 디스크가 있다 판정을 받았는데 베개에 누웠을 때 목이 아프고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손으로 쩌릿한 느낌이 있다. 자, 엑스레이상으로 디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 의원급 병원, 규모가 작은 병원에 가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놓고 뭐 엑스레이 보고 디스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로는 디스크를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다른 의원 병원 가면 엑스레이 보고 몇 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모르냐고, 더 큰 병원 왔는데 왜 모른다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엑스레이를 보고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뭐 4, 5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다든지, 거기 4번, 5번 사이에 위에 4번 뼈, 5번 뼈가 뼈 모양이 많이 안 좋다, 뼈 상태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 보더라도 증상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위치에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어떤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상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거나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막 상태는 엉망인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상했던 부위하고 전혀 다르게 다른 마디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으로는 MRI를 찍어봐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뭐 확진을 내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개인 의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거기는 이제 MRI 검사 기계가 없으니까 엑스레이만으로 가장 근접한 진단을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병원이 잘못했다, 어디가 잘한다, 어디든 돌팔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을 때 필요한 검사를 자세히 해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5, 6번 목 디스크가 있다, 엑스레이 상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엑스레이가 다가 아니고 엑스레이 찍고 증상이 의심되면 MRI까지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가로 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 필라테스, 폼롤러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어떤 스트레칭을 받아야 되냐, 목 스트레칭 해보시고 안 되면 검사해보고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세요. 그리고 전에는 마비 증상이 심했는데 도수 치료 받고 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팔에 힘이 없다, 팔에 힘이 떨어지면, 힘이 떨어지는데 병변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검사부터 해보십시오. 예,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의 시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경 성형술 외에 수액 성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액 성형술은 이렇게 목의 수액 성형술은 목 앞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여기 목에 기도 식도가 있고 그 옆에 큰 혈관,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있는데, 그 경동맥 사이로 해서 가느다란 바늘을 찔러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내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찔러내서 바늘 사이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극을 집어넣어요. 고주파 전극을 집어넣어서 그런 전극 끝에 이제 다른 기계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고주파가 흐르도록 해서, 고주파를 통해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워줘서 그 부분이 움츠러들도록,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안으로 당겨 들어와서 단단하게 아물어서 신경이 누르는 걸 감소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뭐 이제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장흥인 어른께서 통증의학과 의사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도 많으시고 잘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저도 가끔 하는 치료 방법인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디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이 만족하시는 게 내 몸에 칼을 안 대고 크게 째고 이러지 않으니까 회복이 빠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수술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MRI 소견상 외측이 아닌 중앙 디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운데 이 중앙으로 돌출된 디스크와 외측으로 돌출된 디스크가 차이가 뭐냐면,
중앙 쪽은 관이라고 이게 목에 가운데 이 MRI에서 지금 여기 있는 MRI 사진에서 보시면 한가운데 까만 줄이 있는데 요 줄이 내려가는 가운데 통로를 신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관은 넓이가 좀 앞뒤 간격, AP 다이아미터, 앞뒤 지름이 깁니다. 그래서 웬만큼 디스크가 튀어나오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더라도 신경이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심하게 안 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팔 통증이나 뭐 마비 증상이 없이 목만 좀 아프고 불편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눌리게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 이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길, 거기를 신경 구멍,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추간공이 누르는 경우에는 거기가 이 지름이 작기 때문에 공간 구멍이 작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튀어나오더라도 심하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하고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측으로 눌리는 경우에는 신경공이 꽉 막힌 경우에는 작은 디스크일지라도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중앙 돌출 디스크는 뭐 그게 좋아지건 안 좋아지건 간에 이제 운동 치료나 여러 가지 다른 치료로 해서 좀 지켜보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많고 다만 중앙으로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에도 그 크기가 상당히 크거나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것보다 이제 마비가 뭐 한쪽 팔, 뭐 주먹 쥐는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보다 중심성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척추신경병증, 그러니까 신경 그 굵은 신경 자체가 눌려서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막 보행까지 이상이 생기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걷는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하혜님 오래전부터 한 번씩 머리 반쪽 빗질만 해도 아프다. 눈 쪽에 안면신경 통증이 있다. 보통 이제 목이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여기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 어느 부위에서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아래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눈앞에 안면 신경통이 있다 막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가끔 이제 목 디스크하고 연관이 돼서 목 디스크에 의한 목 근육통으로 인해서 두통까지 생기고 안면 신경통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머리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목보다는 1번 뇌 쪽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목 디스크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종만님 왼쪽 팔이 저리시는데 디스크 시초라고 하면 MRI 찍는다.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있다. 치료를 뭐 단순히 결인 증상만 있고 그게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병면이 있으니까 신경 차단술 정도 먼저 해보고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리치료도 좀 꾸준히 받으시고 그럼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에 효과가 없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진님 MRI에서 4, 5번 디스크 있고 신경 지나가는 길도 좁아졌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약물치료, 물리치료, 2번 주사치료, 3번 시술, 그리고 그 중간에 통증이 좋아졌을 때 함께 해야 될 것이 이제 운동 재활치료. 그런 식으로 보존적 치료,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보존적 치료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차차 단계를 높여가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목 수술은 크게 앞에서 하는 방법, 앞쪽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뒤쪽에서 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 병변이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아주 드문 병, 뭐 종양,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염, 골절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신경관이 눌리는 신경공이 눌리는 퇴행성 질환으로 한정을 딱 지어보면 크게는 목 디스크 그리고 목 협착증 그리고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도 좀 드문 질환이긴 한데 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쪽으로 우리가 디스크가 목신경 앞쪽에 있습니다. 앞에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신경이 있는데 앞에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으로 접근을 하고 뒤쪽에서 신경 뒤쪽에 있는 뼈와 관절 부분이 두꺼워져서 협착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앞쪽 뒤쪽을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목을 째고 들어간다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무서워하십니다. 그게 이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우리 과거로부터 이제 목에 칼 대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히 앞쪽 목 흉터도 남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으로 배를 열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을 뭐 디스크건 협착증이건 간에 뒤쪽에서 열고 수술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 디스크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 게 허리 쪽은 신경을 조금 건드려도 뭐 마비가 온다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신경은 굵고 아주 중한 신경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비가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경을 적게 건드리고 수술을 하는 게 좋아서 앞에서 눌릴 때는 신경을 땡기고 앞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젖히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접근을 하고 뒤쪽에서 눌리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가서 그 신경을 지나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쪽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뒤쪽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은 앞쪽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뒤쪽보다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렇게 이제 앞쪽 수술이 전방 접근법이 가장 정립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지금 이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번, 3번, 4번, 5,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빨간 화살표로 이분은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중심성 디스크 탈출인데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심해서 신경 압박이 꽤 심하고 신경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됐던 경우입니다. 이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5, 6번 사이가 이 뼈가 5번 뼈가 모양이 다른 뼈는 네모 반듯하게 예쁜데 뭔가 조금 이상하고 그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어요. 디스크가 있는 그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보고도 여기에 이상이 있을 거다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MRI 찍어보니까 이 부분에 이상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수술은 대부분 이제 과거로는 현미경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요즘은 내시경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레이저 참 좋아하십니다. 레이저 무슨 작게 수술하면 어디 가면 레이저로 수술해 준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레이저로 수술을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정리할 때 사용을 하거나 디스크를 크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약간 태우거나 이런 방법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응고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레이저 자체가 수술의 주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레이저로 하면 작게 하고 무슨 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잘못 알려져서 그런데 레이저 수술이라는 것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할 때 우리가 앞쪽은 디스크의 전방부에서부터 후방에 디스크 제일 끝부분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까지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모든 수술에 있어서 한 뭐 90%에서 거의 뭐 많게 보자면 진짜 100%까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뼈와 뼈 사이가 텅텅 비게 되니까 그 부분을 뭔가 채워 넣어 줄 게 필요합니다. 디스크를 대체해 줄 게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그 뼈와 뼈 사이 인조뼈를 넣어서 받쳐주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다른 뼈 물질 그 다른 사람의 시체로부터 이제 추출해서 만들어낸 뼈 조각을 넣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그 뼈를 사용을 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어서 받쳐주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사이에 고정시켜주는 물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몇 개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뼈와 뼈 사이, 예를 들어서 5, 6번 디스크를 수술을 했다 그러면 5번, 6번 사이 뼈가 한 통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유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압술 방법이 있고 최근에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한 20-3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전방 유압술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넣어주는데 인공 디스크의 장점은 유압술 같은 경우는 뼈를 붙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게 돼요. 한 마디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마디를 하게 되면 한 마디 가지고는 크게 뭐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잘 없었는데 서너 마디 수술하고 나면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숙이고 젖히고 돌리는 게 잘 안 된다,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인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관절 움직임을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다만 문제는 각각 수술 방법의 적응증이 다릅니다. 뭐 뼈 조각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신경 손상이 심하고, 그리고 디스크도 딱딱하게 돌처럼 변해서 심하게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유압을 시키는 게 결과가 좋고, 말랑말랑한 그 섬유질의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런 그 인공 디스크가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는가, 이거는 이제 뭐 의사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그런 근거 하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경추체관 유압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뼈 사이에 인조뼈를 넣어서 받쳐주고, 이 인조뼈 넣은 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 이 보조적으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판을 대고 못을 박아서 딱 고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뼈 사이에 넣는 인조뼈는 요런 것이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뼈 조각을 넣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본인 몸에서 이 골반에서 뼈를 채취해서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는 한 마디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두 마디를 했던 경우이고, 이렇게 여러 마디의 문제가 있어서 척추 신경병증, 신경이 이제 심하게 눌려 가지고 팔다리 마비도 오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고 이랬던 증상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여러 마디가 안 좋아서 네 마디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흉터가 크게 남을까 하는 것인데, 보통 대부분 다 목에서 요렇게 옆으로, 저도 뭐 주름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목 주름살에 맞춰서 절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볼 때 흉터가 좀 아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 주름이 좀 남들보다 굵게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보이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흉터 없게 한다 그러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마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 딱 흉터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크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봤던 분은 주로 앞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그 병변이 대부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뼈가,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서는 뼈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여러 마디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쪽을 뼈를 잘라서 들어 올려줘서 신경 길을 넓혀주는 방법의 치료 방법인데,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신경이 꽉 눌렸던 게 여기 이렇게 길이 넓어져서 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수술 방법은 뼈를 한쪽을 이렇게 일부분을 절개를 하고 반대쪽에 실금을 내서 꺾어줍니다. 옆으로 꺾어주고, 그 사이에 다른 뭐 인조뼈나 철판 같은 걸 대줘서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걸 후궁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보셨던 전방 접근법 중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 목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원래대로의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또 답변을 드리면, 오른쪽 얼굴 반만 마취가 덜 풀린 느낌. 보통 목 디스크의 1번 증상은 목 통증과 상지, 팔 통증, 어깨 축지, 날개뼈 쪽 통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안면 감각 이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목 디스크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그런 통증은 없이 얼굴 쪽 감각 이상만 있다면 다른 이제 얼굴로 가는 말초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뇌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1번으로는 머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머리 쪽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안면 마비 같은 게 이게 생기면서 얼굴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 될 수도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거북목이라는 게 목 디스크를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거북목이 이퀄 목 디스크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북목은 엑스레이에서 보였을 때 앞으로 꺾구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목 디스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엑스레이 보이는 소견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이렇게 거북목처럼 앞으로 척추 전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목이 경추 전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 무게를 받칠 때 목이 하는 일이 머리 무게를 받치는 것인데 이 디스크 각도에 따라서 힘이 분산이 잘 되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요게 차이가 나는데 거북목인 경우에는 그 가장 많이 꺾인 부위, 축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힘이 머리 무게가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그래서 압박이 많이 되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기고 디스크 탈출이 빨리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 디스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경상목보다는 아무래도 목 디스크 진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최근에 목도 내시경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미세 현미경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목 통증보다는 팔 방사통 어느 한쪽으로 오른쪽 왼쪽 중에 한쪽으로만 팔 방사통이 있을 때 주로 하는 방법인데 척추 신경관, 목신경, 경추신경관 가운데 쪽 말고 신경이 나가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구멍 아까 말씀드린 신경공 쪽이 막혔을 때 이렇게 여기 지금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요 옆부분 한쪽 오른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한쪽이 막힌 경우에 거기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뒤쪽에서 조금 이렇게 절개를 보통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뼈에 자그마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나가는 신경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신경가지는 뒤쪽에서 조금 이동을 시키고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마비가 오지 않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앞쪽에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경우에 디스크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뒤쪽으로 해서 신경 길이 좁아진 신경 구멍이 좁아진 것도 넓힐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좋은 예인데 뒤쪽에서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아니고 협착증이 있는 경우인데 목뼈 사이에서 이렇게 물혹이 척추 관절에서 물혹이 자라나서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요거를 뒤쪽에 신경관 확장술을 해서 이제 그 신경 지나가는 길을 신경근이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넓혀줘서 그 통증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거에는 이 정도 째고 쫙 벌려놓고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시경 기구가 좋아져서 우리 그 맹장염 수술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맹장 수술할 때 배를 이만큼 절개를 하고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복강경을 넣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을 보면서 다른 수술 기구를 넣어서 상처를 작게 하고 근육을 크게 째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뭐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고 보실 수 있고 장점은 무슨 이게 아예 안 째고 하고 뭐 흉터도 없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상처가 더 작고 상처 자체는 크게 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1cm씩 보통 두 군데 절제를 하는데 혹은 한 군데 절제할 때 한 1.5cm 절제하고 하는 그런 내시경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째나 3cm 째나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근육 자체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절개해서 벌리는 게 아니고 근육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적어서 상처 크기하고 문제없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근육 손상이 적어서 회복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옆에서 동영상은 대충 보여드렸던 거고 이렇게 뼈를 갈아서 구멍을 내고 이제 집게 같은 걸로 뼈를 딱딱 열어서 미세하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신경이 보일 때까지 하고 신경 주변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절개해서 제거를 해주고 신경이 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꽉 눌려있던 게 앞뒤로 꽉 눌려있던 걸 넓혀주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잘 내려갈 때까지 뚫어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앞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목에 뭐 흉터가 크지 않고 뒤쪽으로 해서 작게 절개를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몸 안에 다른 걸 내 몸 안에 이외에 다른 걸 넣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이 수술 후 사진인데 단순히 구멍만 뚫어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몸 안에 다른 걸 집어넣지 않고 할 수 있고 최소한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전방으로 해서 수술을 할 때 이 인조뼈를 넣거나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이런 경우에는 장점이 그 마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4-5번을 수술을 했다, 5-6번을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마디에 대해서는 평생 가도 재발이 없어요. 잘 되고 나면 재발이 없는데 요렇게 그때 당시 눌리는 부분을 풀어주고 디스크가 터진 걸 제거하고 요런 수술은 향후에 그 마디가 또 재발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확실하게 향후에까지 문제가 없는 큰 수술은 이제 전방 경유법을 하고 그때 작게 최소한의 손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뒤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딸기팔공님, 허리 디스크, 척추 디스크는 통증 전조 증상이 있는데 목 디스크는 보통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딱 터졌을 때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프다가 처음에 한 며칠 동안 허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에 다리로 내려간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뻣뻣하고 불편하고 항상 목이 아프고 날개 축지, 목덜미, 어깨 축지 이런 부분이 평소에 많이 아팠다 이런 게 전조 증상입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디스크 자체가 퇴행성 변화가 생겨간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되다가 심하게 신경이 압박이 되면 팔까지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운동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냐요? 라고 김진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뭐 어떻게 보자면 좀 비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운동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항상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변에 내가 아는 누가 뭐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수술하지 않고 운동으로 나았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의학은 확률입니다. 확률. 의학에 대해서는 모든 걸 확률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00%라는 건 없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100% 좋아지게 한다, 100% 합병증이 없게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도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곧 접종 예정이지만 예를 들자면 뭐 여기는 상표 말해도 되니까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90% 예방률이 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 뭐 이제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60-70%의 예방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백신도 100%의 예방률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 100% 무조건 이 치료 방법을 하면 100% 좋아진다 이런 건 없고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더니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이 치료 방법을 해봤더니 뭐 90%가 좋아졌다, 70%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예후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운동으로 완치되는 경우는 그만큼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스크도 여러 심한 정도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덜 심한 분들은 운동하고 목 근력 강화시키고 목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다 운동 치료만 해도 완치되는 경우가 있고 완치라는 게 여기서 완치라는 것은 있는 디스크가 없어진다든지 뭐 신경이 눌리는 게 풀린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증상이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통증 치료하고 누구는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았더니 3년 동안 편하고 잘 지낸다고 하더라. 그런 통증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있는 디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끔 MRI를 뭐 몇 년 있다가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00님 MRI상 경추 6, 7번 추간판 탈출증이고 수면 시 손저림 증상이 나타난 지 8주, 평상시 손가락 감각 이상이 나타난 지 6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증상이 조금 좋아지셨다.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대략의 증상 기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지시면 그러니까 빨리 응급으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 감각이 이상하고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지켜보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건 통증, 이렇게 막 쿡쿡 쑤시면서 아프고 당기는 듯이 아프고 이런 통증이 가장 먼저 좋아지고 치료가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지는 게 이제 감각, 근력. 그러니까 마비가 온 것은
또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처음에 손을 아예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왔다. 그러면 거기서 한 70~80%는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감각 힘이 떨어진 게 서서히 몇 개월에 걸쳐서 좋아지고 100%가 수술 전에 심한 정도에 따라서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지는 게 감각이에요. 예.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외래를 이제 쭉 수술 이후에 보시다 보면. 그래서 뭐 얼마 만에 좋아지고 얼마가 지나면 회복이 되고 이거는 그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감각 이상이나 마비가 있을 때, 이렇게 신경이 손상된 증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 한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2년 이내까지는 좋아집니다. 뭐 대부분 짧게는 1년까지 잡는데 1년까지는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데 그 이후에도 안 좋아지면 이게 그대로 남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열심히 재활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시술로 해서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 운동치료만 해서도 좋아지고, 이런 걸 지금 환자분들이 나는 증상이 어떤데 여기 글로 적어 주신 것처럼, 아니면 뭐 전화로 물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이 누가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해서 물어보셔 가지고, 이러면 뭘 치료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할 때 100% 나을 수 있냐, 좋아지냐, 이건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심한 정도, 환자분의 증상, 전술했다시피 디스크가 가운데로 터지면 좀 큰 크기가 튀어나와도 저절로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수액 성형술, 전극 고주파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걸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공을 꽉 막고 있을 때는 그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어서 결국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치료를 밟아 올라가 보면 좋지 않느냐? 그게 제일 좋죠. 이제 작은 치료부터 해서 내 몸에 해가 없는 치료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밟아 올라가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그런 단계를 다 밟아갈 수도 없고, 또 이제 돈 문제도 있습니다. 시간 문제, 돈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왔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의사들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의사들이 논문이라는 걸 써서 내는데, 그런 논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완치율이 95%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의사의 진료와 검사 이후에 치료 방법의 결정, 그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제가 요번에 방송 나가는 채팅창 마지막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